자, 다음은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님께서 국내 장애인식의 현황과 고용에서의 차별 등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경기복지재단의 이병화입니다. 네,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국내 장애인 인식 현황과 그리고 고용에서 차별 현황을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그리고 우리가 향후 감당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이 법에 의해 권리를 부재받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진정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585건에서 2016년 149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차별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차별에 대한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본 발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현황과 고용에서의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67.9%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을 차별에 인식에 대한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2019년도 충북 장애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장애인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62.4%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한 77.9%, 한 80% 가까이가 이제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가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이 가장 75%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련 법제도 개선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85% 비중이 이제 찬성한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은 이제 인식을 물은 거고 실제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됐을 때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설문은 없지만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 차별 수치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비장애인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봤을 때 이것도 55% 가까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73% 가까이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 그래서 대부분 강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의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 체험입니다. 53% 가까이가 장애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론 교육에 대한 부분은 5.6%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여기도 역시 나온 것처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보시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한테 여쭤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2005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자료를 제시해 놨는데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보시면 8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입학 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게 되면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26%에서 40% 가까이가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시 차별을 느낀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또래로부터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고 50.7%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사로부터의 차별이 이제 부모로부터의 차별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결혼, 직장 생활 시 차별 느낀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결혼 시 차별이 18% 가까이 되고요. 취업 시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9%가 이제 취업에 시 이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장애인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60.7%가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낮아지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에 대한 장애 인식 교육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예, 네 번째,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서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장애인 차별 고용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 응답자가 취업 장애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동일 조건에서 근무함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보시면 한 20% 가까이가 붉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다음 복리후생, 특히 이제 경조사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지를 여쭤본 결과 12% 가까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증, 경증이 좀 다른데요. 중증이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 내 교육 훈련에 대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면 60% 가까이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 훈련 참여 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았는지,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따라 이제 보조기구나 이런 이제 편의 제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음으로써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케이스가 여기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장애 직원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30% 가까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공고한 것과 동일한 직무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비장애인도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1.2% 가량이 이제 본인이 원래 공고한 것과 다른 직무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 배치, 직무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도 한 20% 가까이가 배려를 받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와 업무 환경을 이유로 승진에 제외된지를 보면 한 8% 가까이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보면 여기도 보시면 한 7% 가량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강제로 업무를 그만두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7% 역시 차별을 받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시면 임금, 교육훈련, 편의 제공, 직무 배치, 승진 및 해고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장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증보다는 경증이 더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과제를 좀 제안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주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장애 체험 교육을 좀 포함해서 질적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주와 고용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고용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보조공학, 근로 지원 등의 지원 외에도 시험 편의나 교육 훈련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요인도 다르고 그 중증 장애인이 특히 더 차별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네. 비장애인의 시각을 질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은 환경에서 많은 접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게 편의 시설을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성이 다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이 지금 이제 그 고용 및 직업재활법이나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인식 교육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좀 동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안하자면 그 장애에 대한 우리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체험관,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관을 좀 설치해서 실제 우리가 재난 교육도 이제 재난 그런 이제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관이 있는 것처럼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좀 설치를 해서 비장애인도 장애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기업지원부의 김상구 부장님께서 발표하실 건데요. 그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저희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고 그 이번 유튜브 라이브 컨퍼런스는 이렇게 서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상구 부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김상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에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강사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또 마지막으로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교육기관의 규모,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편견을 해소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공단에서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 원격 또는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2020년 8월 30일 현재 법정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560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까지 양성된 전문 강사와 교육기관은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정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5대 법정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5대 법정 교육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개가 있는데요. 각 교육과정별로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이 상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죠. 반면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법정 교육에 비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직원 한 명 한 명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장애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은 무엇이고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동료로서 같이 근무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 또 세부적인 차별 금지 사항, 또 장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등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고용 사례를 포함하여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에서 실제 고용 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내용이 다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 내용은 대기업 공공기관의 고용 사례를 포함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 사례, 또 나만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을 다룸으로써 실제 현실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꽤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 원격 교육 또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실효성 차원에서 공단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원격 교육이나 집합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기만 해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집합 교육이라고 하면 전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집합 교육과 병행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 시대에는 전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원격 교육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사업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는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을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 야간 교대 근무라던가 교육 장소가 협소하다던가 이런 분리 교육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 내에 강사 지원 신청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소재 인근 법정 지정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일정을 조율하여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122개소 정도가 있는데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 경기 권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기 권역을 중심으로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상반기에는 교육 실시가 다소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15%포인트 정도 신장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실시 중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중 약 15% 정도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방식도 비대면 선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차로 유행하던 시기에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책을 내놓고자 고민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법정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다양한 형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교육 수요자들이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 대면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교육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체 직원을 대면하는 대신 실시간 방송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음향 방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건상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줌과 같은 무료 또는 유료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실시간 원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상 강의 플랫폼 사용 방식은 인터넷으로 쉽게 그 사용 방법을 검색해 보실 수 있으나 혹시 만약 그 사용 방법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우리 공단이나 강사 지원 사업 수행 지정 기관의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는 원격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대면 교육보다 비대면 교육이 교육 효과가 낮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이용한 다수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잘 준비된 비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 못지않게 교육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1인 강사 진행 방식과 병행해서 주강사와 더불어 최대 4인까지 보조 강사가 참여하는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화체험 교육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교육과정 전후에 참여하게 됩니다. 좀 생소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이는 기존까지의 교육이 단순 내용 전달 위주에서 실시되었다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해 악기 연주, 성악, 자신만의 장애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 좀 더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진행되던 교육 방식이 불가능해진 만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를 해소하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의견이 왔습니다.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직무를 개발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직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공단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사실 약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비대면 강의, 특히 줌이나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도 직접 움직이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컨퍼런스에 맞게끔 실제로 교육 강사로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직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청자 실시간 의견인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실제 어떤지요? 제가 정확히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의 고용 수치가 더 낮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정부 부분의 고용률이 민간 부분에서 고용률이 훨씬 높고 실제 의무 고용률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통로가 좀 좁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률은 더 높은 편이고 다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이 실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띄게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기업지원부 김상구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